자,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74쪽을 펴놓으세요. 374쪽에 자, 재무제표 표시 나오나요? 지금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죠? 재무제표 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제로 한 문제 꼭 나오죠. 꼭 나오니까 그 PPT 자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서도 뭐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100점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계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계 시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보셨겠지만 그죠? 다 못 먹어요. 아니 우리 뭐죠? 식당 가면 반찬이 한 40개 나와요. 다 먹어요?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회계는 올해 다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그냥 프린트만 계속 보셔도 여기 있는 것만 맞춰도 최소 70점이에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노가다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딱 보고 반응이 바로 와서 푸는 문제만,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내가 눈에 익은 것만 한 24개 정도? 우리 보면, 그죠? 이제 앞으로 뭐 심화 때는 어떻게 진도를 나가냐면, 계속 프린트로 이제 누적으로 계속 돌릴 거예요. 그리고 3, 4, 5월에 문제풀이잖아요. 그죠? 문제집. 그럼 문제집 하면 단점이 뭐죠? 앞에 거 순서니 계속 1시간 하고, 그럼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거면 앞에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3, 4, 5월에 문제집은 거의 안 하시피 하고 실전 동영모의사로 돌려요. 전범위로 작년에 16회 한 것 같아요. 6월달에 동영모의사 있잖아요. 동영모의사는 동영모의고사고 전범위를 계속 3월달부터 돌릴 거예요. 40문제씩을. 그럼 하루에 전범위를 다 공부하셔야지 오늘 기초, 그죠? 그죠? 거래 하루 끝나요. 그럼 뒤에 거 원가기 또 다 빠져나가잖아요. 뒤에 거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마 전범위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로 아마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1000몇백 문제를 더 풀 거니까, 그죠? 그 내용만 보셔도, 그죠? 그것만 보셔도 7, 80점은 맞는데 하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건 한 2, 3분 걸려서 5분 걸리면서 그걸 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보세요. 24개만 풀어도 몇 점이에요? 6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이것도 못 먹으면 나머지 16개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이것도 못 먹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너무 적어요? 한 26개 정도는 난이도가 평상시 우리가 배우는 하하 문제예요. 뭐 중도 좀 포함도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16문, 상은 10문제밖에 안 돼요. 풀 수가 없는 거. 낯설어. 야, 이거 뭐지? 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어렵거든요. 완전 노가다 문제예요. 출제자도 알아요. 그럼 버려야죠, 뭐. 그래서 이 상은 버려야지.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결정은 되는 거예요. 이거 30개 중에서. 그럼 여기 뭐 실수해서 틀리고 착각해서 틀리고 그럼 먹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에서 꼭 먹어줘야 버리더라도, 아니 이거 못 먹는데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것도 먹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럼 이거에서 먹으려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중얼중얼해서 내 거가 돼야 내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었지? 뭐였지? 이러는 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보세요.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봤더니 몇 점 나왔어요? 50점 나왔죠. 예를 들어서. 그럼 집에 가서 풀어보면 10개는 더 맞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70점 나온다고요. 집에 가서 풀면 이것도 틀렸네. 날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버리면 특히 그렇죠. 1번, 2번 풀다 보면 제일 긴장이 어떻게 돼요? 1번, 2번에서 긴장이 돼버려요. 1번부터 맞춰야 되는데. 근데 1번부터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어. 그럼 사람이 불안하다 보면 자신감을 이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받아보면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간다? 안 돼요. 먼저 몇 개를 먼저 발라서 내가 자신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24개를 먼저 풀어놓고 가야 돼요. 모르겠어? 제껴. 24개. 그럼 24개는 난이도가 하가 나온다고요. 올해 문제, 기출문제 나중에 이제 뭐 한꺼번에 제가 뭐 올해 24회 거를 다시 한번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자, 올해 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럼 맞출 게 최소 28개는 나온다고요. 올해 시험 맞출 거 28개는 됐어요. 공부 좀 했다면. 근데 그 28개를 못 먹으니까 점수가 4, 5점대 나오고 7점을 못 넣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회계는 아시잖아요. 문제 푸는 게 싸움이에요. 이거 책 뭐 읽어주면 뭐예요. 그리고 이론이 얘기했죠. 이론은 12개 나오면 얘기했죠. 2개 맞았어요? 5점 확보잖아요. 10개 맞았어요? 25점이죠. 그럼 벌써 갭이 몇 점이에요? 20점이에요. 그럼 이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내 문장이 돼야 돼요. 딱 이론을 보고 낯설어. 봤는지 안 봤는지, 이게 요약집이 있었는지, 지금 거기, 그죠? 판때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나야지. 이거 판때기에 있었어. 근데 판때기 기억이 있었나? 없었나? 그럼 그 이론은 또 풀 수가 없잖아요. 이론은 아시다시피 휙 봐서 OX 발라내야지. 이게 X야? O야? 그러면 그 문제는 이론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12월 다 갔잖아요. 뭐 진도는 내가 알아서 끝내줄 테니까 오늘은 딱 1시 반까지만 할게요. 제가 좀 일이 좀 있어서 오늘 오후까지 잡았는데 오늘 1시 반까지 40분까지만 하고 제가 밥을 못 먹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고 원가 얘기는 1월 달부터는 심화 강의 나가요. 심화 강의 나가고 또 오후에 연장해서 원가 얘기까지 나갈 테니까 그죠? 자세히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그죠? 아시다시피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렇다고 제 성격에 막 진도 뺄 수는 없잖아요. 기출문제 풀 건 놈들처럼 풀 건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진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원가 얘기는 뭐 1월 달까지 연장해서라도 나갈 테니까 심화는 심화대로 나가고 진도는 진도대로 나갈 테니까 뭐 진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배운 것만 좀 열심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벌써 12월이죠. 그럼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9월부터 했잖아요. 그럼 벌써 4개월이에요. 9, 10, 11, 12. 금방이에요. 그죠?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1월이에요. 1월. 그러면 6개월 또 금방 가요. 금방 가는 거니까 조금 회계는 좀 12월 달까지라도 좀 회계를 좀 우리 만화책 보는 식으로 계속 보세요. 그래야 어때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럼 자주 보면 OX인지 발라낼 수 있다고요. 이게 OX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OX는 내가 1월 달에 중요한 그 있잖아요. OX 빵꾸 오늘 제가 준비해서 1월 달부터 드릴 거니까 제가 주는 것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무제표 들어갈게요.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에 뭐 많은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재무제표에 작성 표시 기준, 그죠? 여기 들어가겠고 또 뭐 있죠? 재무상태표, 또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이 중에 뭐 있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가 올해 2문제 나왔어요. 현금흐름표. 이런 문제 우리 나오잖아요. 영업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그래서 구분하고 2문제 나왔으니까 이 재무제표에서 최소한 몇 개는 나온다. 3개. 이런 문제, 4문제 나왔죠. 여기서 또 뭐 있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 그죠? 차상부치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한 많으면 4문제, 적게는 3문제까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재무제표 일반 나오죠. 자, 볼게요. 쭉쭉쭉 뺄 거예요, 진도. 자, 재무제표 일반에는 자, 볼게요. 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뭐? 재무상태, 또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됐나요?
절대 오답으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무슨 책임? 수탁 책임. 경영자가 내 돈 가지고 돈을 잘 굴리고 있느냐라는 수탁 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아니 그렇잖아. 내 돈 가지고 경영자가 잘 굴리고 있어? 그죠? 이러한 수탁 책임도 보여준다. 그냥 나올 거 없겠고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가 지죠? 경영진. 맞죠? 뭐 시험에 나올 거는 없어요. 여기서 오답 나올 거는 없다. 수탁 책임의 결과는 보여주고 그다음에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그죠? 1차적 책임을 진다라고 중요한 건 없겠고요. 자, 목적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뭐죠?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 싶은 거죠. 여기 나왔죠.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 오답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 오답으로 나올 수 없겠고 여기 나오죠. 그냥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고하는 것을 우리 재무제표의 목적이잖아요. 맞죠? 재무제표가 있을 때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오답으로 시험에 나올 거 없겠습니다. 판때기. 자, 판때기가 한 800개 될 거예요. 4개씩 안 쳤으니까 800개 그냥 씹어서 먹어요. 그럼 하루에 50개는 볼 수 있잖아요. 하루에 50개. 그죠? 50개. 아니 50페이지, 40페이지만 읽어볼까요? 40페이지. 잘 봐요. 40페이지. 40페이지 봐요. 오늘 읽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민법 시간이야? 그럼 하루 종일 민법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회계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돌리시라고요. 몇 분?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계속 돌려야지. 오늘 하루 종일 민법이니까 민법만 해. 회계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 뭐지? 회계 시간이야? 그러면 저기 사무랑 가가지고 회계책 꺼내오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에 40회씩 읽어요. 어렵지 않아요. 만화책 본다 생각하시고. 재밌어야지. 아유, 짜증나. 이거 보려면, 아유, 보기 싫어져요. 맞잖아요. 보기 싫으면 정 떨어져요. 그럼 보기 싫어. 우리 만화책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40페이지 읽으면 보세요. 열일이면 400페이지죠. 20일이면 800페이지 본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이거 어떻게 다 봐요? 그러니까 40페이지씩 오케이 40페이지 체크해. 플랜을 짜봐요. 오늘 40페이지 읽어. 다시 읽어요. 계속 처음부터. 그리고 40일부터 80개 읽으세요. 매일 읽어서 30분이면 읽잖아요. 뭘 읽어요? 30분이면 읽어요.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해서 20일에 한 번씩 돌리라고요. 이 정도는 돌려야지. 20일에 이거 하나는 돌려야지. 계속 보지. 잊어버리니까. 그죠? 원가 회계도 볼 거 있잖아요. 원가 회계 어렵겠지만 두세 문제, 세네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계속 공식 외우고. 오케이. 그죠? 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중얼중얼 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재무제표 범위가 있죠. 뭐만 기말 정보죠? 시점 정보죠? 그죠? 재무상태표만 기말 정보죠. 시점 정보를 나타내겠고 나머지는 뭐죠? 기간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주소까지 포함하겠죠. 중요한 회계 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시점 정보가 되겠고 나머지는 기간 정보죠.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는 뭐죠? 일정 시점에 뭐예요? 재무상태예요. 요거 재무성과로 바꿀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뭐죠? 손익의 뭐야?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오케이. 자, 현금으로 표도 뭐죠? 일정 기간. 현금의 유입이 뭐죠? 현금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입. 현금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산보고서가 현금으로 표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자본 변동표도 뭐죠?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산보고서가 자본 변동표죠. 마지막 뭐까지 포함해요? 주석. 됐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최종값 뭐죠? 재무제표 아니죠.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1번.
자, 봐요. 이런 것들은 난이도 하죠. 1번에 1번 5초. 되셨어? 5번까지 다 읽지 마시고. 자, 2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아웃 빨리빨리 찾아내라고. 이론은요. 15초 만에 발견해야 돼요. 포괄손익계산 일정 시점 아웃. 뒤에 거 볼 것도 없어요.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이야? 답은 3번. 그럼 10초 만에 풀 수 있잖아요. 4번 특정 시점 아웃. 일정 기간이죠. 오케이. 5번 시산표 때문에 아웃 이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했죠. 이론은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론이 나오잖아요. 아주 3-4개월 시켜야 돼요. 답이 1번 같아요. 그러면 찍어. 확실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2, 3, 4, 5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답은 1번이라고 체크해놓고도 그냥 버릇처럼 다 읽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버리시라고 이제 습관을. 본인을 믿어야지. 왜 본인을 1번이 답인데? 그럼 바로 가야지. 복불복이에요. 근데 5번까지 다 읽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왜?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론에서 시간을 뺏겨버린다고요. 그죠? 그 크로스해서 계산에 보태줘야 되잖아요. 딱 보고 오 답이야 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5번까지 꾸역 일단 읽어요. 읽고 봐. 그리고 또 봐요. 그게 습관이에요. 2번 보게 돼요. 그러면 답이 5초 만에 풀게 몇 초 걸려요? 50초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 낭비잖아요. 4초면 어딘데요? 그렇게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넘어갑니다. 시험은 여기서 나오겠죠? 주석은 볼게요. 주석은 여기 보시죠. 재무제표에 본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무제표에 포함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보다 한국 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주석에 나는 한국 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할 사실을 먼저 표시하시라고요. 회계 정책의 요약보다 여기 봐요. 재고자산은 이렇게, 유형자산은 이렇게 회계 처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먼저 먼저 표시하라고. 회계 정책을 요약하기 전에 뭐부터? 내가 수업 와서 뭐라고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수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수업을 하시라고. 이해가요?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유의적인 정책의 요약을 먼저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바꿔서 한국 채택 준수했다는 사실보다는 유의적인 회계 정책을 먼저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나는 한국 채택 국제를 준수했다는 사실을 먼저 표시하고 회계 정책을 요약하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재무제표 작성 기준입니다. 야, 재무제표 작성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작성 기준이 나오는데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1번 보시죠. 교재로는 어디 있느냐? 375쪽. 교재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PPT 봐요. 그냥 저 믿고 가야지. 뭐 교재 뭐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 없어. 그죠? 내용만 많아져. 읽을 것만. 제가 준 것만 해도 충분해. 자, 공정하게 표시하래요.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공정하게 표시하래요. 공정하게 표시하래. 그죠? 당연하지. 그리고 한국 채택 국제는 뭐 하래요? 준수하래요. 당연하지. 이해가요? 또 첫 글자 따지 마. 뭐 공개발, 뭐 보비표 이런 거 외우지 마. 아셨어요? 외운다고 뭐 어쩔 건데. 필요 없어. 공개발 뭐 이렇게 또 첫 글자 다 외우는 사람 있더라고. 자, 보시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을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 공정하게 표시해라. 절대 오답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럼 뭐가 공정한 건데?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쓰라는 거지.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썼어? 그럼 공정한 재무제표로 보는 거지 뭐. 자, 그럼 두 개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왔죠.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작성된 재무제표를 뭘로? 주석으로 뭐 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어요. 나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하였라는 사실을 어디에? 아까 주석에 공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 가요? 나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라고 어디에?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회계기준을 쓰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뭐 한 경우에만?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면 된다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사기치지 마. 그죠? 모두 충족해야지.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뭐 한 경우에만? 충족한 경우에만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사기치면 안 된다고. 여기 봐봐.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기준을 준수했다고 작성하면 안 된다. 사기치지 마라 이거예요. 국제기준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죠? 모두 충족하지 않았대요. 그럼 국제기준을 준수했다고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자, 이게 잘 나오죠. 뭐예요?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죠. 적절하지 못한 회계 정책을 써놓고 나서는 얘를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당체 용납될 수가 없어요.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써놓고 나서 얘를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도록 당체 용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당체 용서가 안 된다. 그죠? 정당화될 수 없다.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됐어요? 그럼 4개 보세요. 그러니까 교재는 소설책이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막 뭐 다 읽으려면. 근데 이거는 오케이 4개만 딱 보고 한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마음이 편하죠. 4개. 그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교재는 그냥 쭉 연결되니까 읽기가 싫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갑니다. 무슨 기업이죠? 계속기업이 뭐예요? 계속 간다고요. 회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간다고 가야 장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럼 계속기업의 반대가 뭐죠? 청산기업이죠. 무슨 기업? 시험에 안 나와. 청산기업. 그죠? 곧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계속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계속기업을 못 쓰는 거지. 내년에 샷다 내릴 건데 그럼 계속기업을 못 써요. 자, 그러면 계속기업은 볼게요. 경린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 써요. 뭐를? 존속 가능성을 뭐 하래요? 계속 갈 거야? 아니야? 계속 할 건지 아닌지를 뭐 하래요? 평가해야죠. 맞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계속 갈 거야? 아니야. 평가하래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오답은 나올 수 없겠어요. 경린인이 보세요. 기업을 뭐 하거나 그렇죠. 샷다를 내리거나 문을 닫거나 경영활동을 뭐 할? 잘 보셔야 돼요.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현실적인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무슨 기업을? 원칙적으로 뭘 두고 간다? 계속기업을 골자로 깔고 가요. 무슨 기업? 그렇죠. 첫 번째 계속기업으로 원칙을 두고 간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지. 적어도 몇 년은 가야 돼요. 1년은 가야지. 회사 차려서 몇 년은 가야 돼. 1년은 가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몇 년은 가야 1년은 가야 계속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시험에 여기 보세요. 이거 갖고 오답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보세요. 경린인이 기업을 청산한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랬지. 그러면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OX. X지.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으로 두고 있다. 계속기업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됐나요? 오케이. 세 번째. 적어도 경인지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몇 개월 이내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따져라. 결론을 내려라. 계속 갈 거야? 아닌지를 뭐라고요? 결론을 계속 간다는 결론을 내려라. 그러니까 12개월 이내의 모든 정보를 뭐해서 고려해서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뭐하라? 결론을 내려라 하고 하는 거죠. 됐나요? 시험에 이거 나온 적 없고요. 얘도 나왔고 어쨌든 이게 계속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기업을 전제로 원칙으로 두고 간다.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간다. 그리고 12개월 기간에 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계속 갈 건지를 찾아보래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게 계속기업입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뭐죠? 발생 기준이죠. 맞죠? 오케이. 우리가 살던 세상은 무슨 주의예요? 현금주의. 우리가 살던 세상은 현금주의. 돈이 들어오면 수익, 돈이 나가면 비용이죠. 그러나 우리 회계는 돈이 들어와야 장땡이 아니라 팔면 장땡이죠. 물건이 넘어가면 장땡이잖아. 이게 무슨 기준? 발생 기준. 됐죠? 그러면 잘 나오죠? 기업은 중요한 건 뭐죠? 뭐를 제외하고는? 현금 정보를 뭐하고는? 그렇죠.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죠? 현금 흐름표는 무슨 주의예요? 현금주의잖아요. 현금 흐름표는 무슨 주의라고요? 현금주의예요. 되셨어? 뭐를 제외하고는?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죄다 다 발생이에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다 발생주의잖아요. 됐나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무슨 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이해가셨어? 그래서 제가 그냥 공간이 남아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인데 얘는 무슨 주의? 발생기준. 얘는 현금기준. 이해가셨죠? 현금 흐름 정보를 뭐하고 오느냐? 제외하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자 보세요. 유산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뭐 한다요? 구분하여 표시하래요. 중요하면 뭐 하고? 구분 표시하래요.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나오는데 보세요. 상이한 성격은 뭐죠? 상이한 게 뭐예요? 상이한 거. 명백하게 완전히 다른 거죠. 상이하다라는 것은 명백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이 항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해서 표시하래요. 명백히 다른 거라고요. 상이하다면 구분해서 표시하래요. 다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유사한 항목과 뭐해서 표시할 수 있다?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뭐 오답으로 나올 건 없어요. 다시 상이한 항목은 뭐 하고? 구분 표시하고. 유사한 항목도 따져요. 중요하면 뭐 하고? 구분 표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 됐어요? 결론. 중요하면 뭐 하고? 구분 표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 하시라고.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중요한 경우는 구분 표시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 표시해야 돼요. 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거. 자,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구분하시 표시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어디에는? 주석에는 구분 표시할 만큼 충분히 뭐 할 수 있대요? 중요할 수 있대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나 안 나왔나?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봐봐. 우리 재무상태표 여기 보세요. 유형자산 빵 하고 100억 올리겠죠. 재무상태표에 뭘 유형자산 얼마 올려요?
100억이라고 올렸다고요. 100억 올렸어요? 그럼 주석에는 디테일하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겠죠. 이 위험자산 속에는 토지가 얼마. 맞잖아요. 그럼 차량 운반구도 봉구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트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석에는 디테일하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위험자산 100억 올려도 된다고요. 귀찮잖아. 재무제표에다가 여기다가 차량 운반구가 몇 대, 버스가 몇 대, 승용차가 몇 대, 기계가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죠? 어디에는 주석에는 펼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카지노 아시죠? 강원랜드 카지노. 아니 강원랜드 매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돈 놓고 돈 먹는 데가 18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2조였어요. 강원랜드 매출이 얼마라고요? 2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가본 적 있어요? 2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카지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카지노가요 95% 수익이에요. 2조 속에. 이해가요? 호텔이 3%예요. 이 2조 속에. 그 다음에 스키, 골프가 2%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주석에는 어떻게 해서 디테일하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출 2조인데 야 어디에서 매출이 2조야? 그러면 주석에서는 카지노가 95%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주석에는 구분할 표시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죠. 자, 이것도 얘만 좀 비틀어서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정보가 뭐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으면 그 공시는 뭐 할 필요 없대요. 제공할 필요 없어요. 야 중요하지 않아? 야 제공하지 마. 뭘 공시하고 있어. 그죠? 얘만 비틀어서 얘기하잖아. 애지간하면 다 주석에 공시해야 돼요. 애지간하면 주석에 공시하는데 야 중요하지 않는 정보야? 야 그때는 공시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유일하게 이 문장만 비틀어서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정보라면 그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상계 허락합니다. 여러분, 회계는 상계를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로 퉁치는 거 싫어해요. 회계는 상계를 퉁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이해 가셨죠? 네, 알잖아. 대여금, 차입금 상계하면 안 된다고. 이거, 자, 이자 수익이 10,000원, 이자 비용이 7,000원. 그럼 퉁쳐서 이자 수익이 뭐 3,000원 이러면 안 된다고. 수익은 수익 그대로, 비용은 비용 그대로 각각 올려야 맞겠지. 그래서 상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오케이. 되셨어? 자본은 상계하지. 자본 끼리끼리.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이 바로 나와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식 처분이 자기 처분 손실을 끼리끼리 서로 상계한다. 기억나시죠? 얘는 상계 안 돼. 자본은 아니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 되셨죠? 올해 시험에 나왔죠? 이거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 보시죠. 이거는 상계일까요? 하는 거야.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여드리면 봐봐. 이게 상계일까요? 라고 하는 거야. 상계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매출채권 100억이죠? 근데 대손이 될 것 같아? 야밤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몇 프로? 2% 추정했죠? 그래서 얼마라고 표시했어요? 이건 상계이다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줬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선생님 서로 쌩 깠잖아요. 쌩 깠으니까 상계 아닌가요? 상계 아니라고. 만약에 98억만 보고하면 이건 상계한 거지. 이해가? 98억만 보여주면 순액으로 보고한 거잖아. 이건 다 보여준 거잖아. 쌩 깐 거 아니에요? 상계 아니라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재고자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럼 60억이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가치가 하락한 걸 평가라고 하잖아. 그럼 건질 게 얼마야? 40억이잖아요. 맞잖아요. 100억인데 재고자산이 60억 가치가 하락했대요.
옷이 아울렛에 넘어갈 운명이에요. 그럼 건질 게 얼마예요? 40억이잖아요. 이거 상계다 아니다? 아니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아셨죠?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이론은 어지간하면 맞춰줘야 돼요.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보고 빈도. 자, 적어도 몇 년마다 작성하죠? 적어도 몇 년이에요? 1년마다 작성해야 돼요. 분기도 할 수 있죠? 3개월마다 작성할 수도 있고, 6개월. 분기, 반기 재무제표도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몇 년마다 작성한다? 1년마다 작성한다. 그런데, 이것도 시험 2번 나왔죠?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경우 몇 주? 뭐 한다? 선호합니다. 52주는 금지된다. 그럼 OX. X. 금지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몇 주를 선호한다? 52주가 1년이잖아. 이해가요? 52주 관행은 금지된다. 그럼 틀려요. 금지되지 않는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여기. 됐죠? 크게 써놨잖아. 금지된다. 그럼 틀린다고. 아셨죠? 그 다음. 자, 비교 정보. 자, 비교라는 게, 비교는 뭐냐면, 보세요. 한국 채택국진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어하는 단기 재무제표 보고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맞죠? 이게 뭐죠? 단기. 20년도, 21년도 단기, 19년도 전기 비교 공시를 해야 된다고. 단기 것만 보여주지 말고. 이해 가셨어? 단기와 전기를 뭐 한다고요?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단기와 비교해서 공시해야 된다고요. 단기와 전기 금액을 비교해서 공시해야 돼요. 이게 비교 정보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이때 숫자만 비교 정보를 공시할까요? 숫자만, 그죠? 비교 공시할까요? 필요하다면 서술행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습니다 라고 비교 정보 공시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셨어?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전년도에는요 대손율이 3%였는데요 단기에는요 대손율이 지금 그저 코로나 때문에 대손율이 10%로 추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도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굳이 막을 필요 있겠어? 아니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도 저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겠다 그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 알았어 해. 이해 가셨어? 그럼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오답은 나온 적은 없는데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비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X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해가요? 그러니까 숫자만 비교 공시를 할 거냐? 아니 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말로 하는 정보도 비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되셨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표시의 계속성 어때요? 아이고 죄송해요. 계속 가야 되겠죠? 그죠? 계속 가야죠. 계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성을 바꾸면 어때? 비교가 불가능하잖아. 이해 가셨어? 한번 선택했으면 그죠? 바꾸지 말고 계속 그렇게 바꾸지 마. 계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됐나요? 끝났어요. 이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OX 한번 풀어보고 보시죠. 재무제표 OX입니다. 보시죠. OX 들어갑니다. 자, 1번 바로바로 찾아내. 우리 나왔죠? 24회.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을 공정하게 표시하래요. 당연하죠? 오, 그죠? 2번 한국 채택국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그렇죠? 나는 한국국진에 따라 작성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기준을 쓰라는 거야. 국제기준을 쓰면 공정한 표시래.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한국 채택국진을 우리 나왔네. 그죠? 24회 때 나왔죠. 한국 채택국진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뭘로? 나는 한국 채택 국제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뭘로? 애지간하면 주석에 공시해. 못할 게 뭐 있어? 됐죠? 5 나왔죠.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5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라고.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5번 기업은 현금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작성해야 된다. 오, 이렇게 되겠죠. 20에 23에 넘어갑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고요. 현금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을 발생 기준 회계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 X죠. 누가 뻥카예요? 아까 현금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랬잖아요.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당체 용납이 된다 안 된다? 그죠?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해가요?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써놓고 나서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당체 용서가 안 된다고. 이해가요? 정당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나왔죠. 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맞죠? 그죠? 오답으로 나올 수 없겠죠. 이게 나왔네. 단기 재무지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뭐 한다?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비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X죠.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10번. 중요하지 않는 정보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공할 필요 없다. 되셨어? 오케이. 그 다음. 목적은 의사결정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변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 맞죠? 오케이. 그죠?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해가요? 본문에 표시되지 않지만 별도로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13번. 1년마다 작성한다. 올해 나왔네요. 24회 때. 그죠? 한국 채택 후진이 달력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기의 재무제표 보고되는 금액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오.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아니한다. 오. 24회 때 나왔죠. 상이한 성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명백히 다른 거다. 그럼 구분 표시하라고요. 다만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유사한 항목과 뭐 한다?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오. 뭐죠? 한국 채택 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를 준수해 작성됐다고 기재하면 된다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고. 오, 됐죠? 재무제표 이때는 금액은 뭐죠? 추정도 받아주죠. 맞잖아요. 추정도 받아주잖아요. 맞죠? 아니 이거잖아요. 내연연수 건물 10억 주고 샀어. 몇 년 쓸 거야? 10년. 추정이죠? 오케이. 추정을 받아준다. 포함한다. 대부분 부채 추정해서 받아주잖아. 충당 부채도 추정이고. 맞죠? 오케이. 추정도 받아준다. 그 다음. 자,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면 유효적인 맞죠? 포함되잖아요. 주석은. 맞아요? 1년마다 작성된다. 그런데 여기 52주로 하는 보고 관행은 금지된다. 금지하지 않는다.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하지 않아. 이라도 주석에는 구분 표시할 만큼 충분히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석에 펼쳐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원랜드 카지노가 매출이 95%, 호텔이 3%, 그죠? 스키 골프가 2%. 주석에는 펼쳐서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아까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 충당금 매출재권에 대한 손실당금은 상계 표시 해당하지 아니한다. X. 맞죠?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요. 몇 개예요? 22개. 이거 기본과에서 못 먹으면 안 돼. 이해하셨어? 이거라도 알고 가야지. 그럼 문제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자, 갑니다. 먼저 교재부터 볼게요. 교재에 기출문제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프린트를 준 건데 교재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378쪽. 뭐 안 배운 것도 있겠지만 볼게요. 1번. 전체 재무제표는 1년마다 산다. 콜?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4번부터 볼게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지 아니한다. 4번 맞아?
그 다음에 한국 채택금융을 준수하는 재무제표는 국진을 준수했던 사실을 주석이 공시할 수 있다. 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따 손익계산서 배울 거예요. 3번 보시면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하나의 보고서에 두 부분으로 나눠 표시할 수 있다. 우리 손익계산서 여기 봐봐요. 수익에서 뭐 빼요? 비용. 단기 순이익이죠. 실현이,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껌이잖아요. 15초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쭉 넘어갑니다. 380쪽. 됐어. 끝났어, 이제. 자, 끝났어. 재무상태 표정. 그럼 보세요. 기출문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뒤에 있나?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 가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체크해왔는데 399쪽 가볼게요. 399쪽 됐나요? 399쪽에 재무제표 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제표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적지 않은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 또는 추적 또는 보충자를 통해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봐봐. 10초 만에 푸는 거잖아. 3, 4, 5 읽지 마. 추정도 받아준다. 그죠? 서술형 정보의 경우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프린트 보세요. 자, 2번부터 자, 이거 많어. 그죠? 7번까지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지간하면 기본수에 기출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내가 넣은 거예요. 3번 아까 2번 했죠? 3번. 자, 빨리 가야 돼.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하나의 보고서 두 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정보를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작성한다. X, 답은 3번. 맞죠?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부적지 않은 정당화될 수 없다. 4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마다 작성한다. 맞죠? 그러면 2번을 모르면 2번이 애매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럼 3, 4, 5부터 읽어봐. 가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체크해놔. 2번이 잘 뭐지? 이거 내용 안 본 것 같은데? 그럼 3, 4, 5를 확인해봐요. 3번.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은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통합해 표시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 왜 틀렸죠? 천 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삼성전자 화폐 단위는 100만 단위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자산 총액이 한 400조 돼요. 자산이 더 될걸? 19년도가 거의 자산 규모가 400조야. 그러면 뒷자리가 중요해? 버려. 그래서 100만 단위 표시할 수 있다. 됐죠? 2번 남았어. 자, 5번 갑니다. 재무제표에 표시가 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안 배운 거 있는데. 이건 좀 이따 갈게요. 5번 이따 할게요. 자, 이따 할게요. 6번 갑니다. 6번. 5번은 이따 손익계산서 배우고 갈게요. 6번. 현금흐름 정보를 제휴하는 발생 기준을 작성한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한국 채택은행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기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끝에 52주로 하는 보고 관행은 금지된다. 금지되지 않는다. 그죠?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 표시한다. 다음 몇 번이죠? 4번. 되셨어?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3회 거잖아요.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래요. 경영진은 재무제표에서 계속 기업을 갈 건지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요.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평가하래요. 현금흐름 정보를 제어하는 발생 기준을 회계를 재무제표에 작성합니다. 부적지 않은 회계 정책에 대한 주석 또는 보존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재무상태표 들어가고 문제 풀어볼게요.